은근히 헷갈리는 일본 술 종류. 사케, 니온슈, 쇼추, 아모리, 우메슈는 뭐가 다를까요? 일본 식당에 가면 메뉴판에서 은근히 사람을 멈칫하게 만드는 술들이 있습니다. 사케, 니온슈, 준마이, 긴조, 다이긴조, 쇼추, 아와모리, 우메슈까지.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케랑 니온슈는 뭐가 달라요? 쇼추는 일본 소주예요? 우메슈는 매실주 같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 들어본 말인데도 순간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본 술들이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구분되며 마실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보시면 다음번 일본 술 메뉴판을 마주했을 때 더 이상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실 겁니다. 먼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부터 볼게요. 사케와 니온슈는 같은 술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케는 대부분 니온슈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 현지에서는 사케라는 단어는 그냥 술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로 오 사케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꼭 쌀로 만든 일본 청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술 전반을 좋아하냐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니온슈는 쌀과 물, 누룩, 효모로 만든 일본식 양조주를 보다 명확히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케 한 병 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대부분 니온슈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케는 넓게는 일본어로 술이라는 말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사케는 대개 니온슈, 즉 일본식 쌀술을 뜻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니온슈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니온슈는 기본적으로 쌀을 발효해서 만드는 술입니다. 이 점에서 포도를 발효해 만드는 와인, 보리를 발효해 만드는 맥주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쌀은 그냥 두면 바로 술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쌀의 주 성분은 전분인데 효모는 전분을 바로 먹지 못하고 당분을 먹어야 알코올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쌀의 전분을 당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코집, 우리말로 하면 쌀 누룩입니다. 쌀의 누룩균을 변식시키면 쌀 속 전분이 당으로 분해되고 그 당을 효모가 먹으면서 알코올과 향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니온슈는 당화와 발효가 동시에 진행되는 술이라는 겁니다. 맥주는 보리에서 당을 먼저 뽑아낸 뒤 발효하지만 니온슈는 쌀이 당으로 바뀌는 과정과 그 당이 술로 변하는 과정이 한 통 안에서 함께 일어납니다. 이 덕분에 니온슈는 발효주인데도 도수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보통 알코올 도수는 13도에서 16도 안팎으로 맥주보다 훨씬 높고 와인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니온슈 라벨에서 많이 보이는 준마이, 훈조조, 긴조, 다이긴조를 보겠습니다. 처음 보면 마치 캐릭터 진화 단계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양조 알코올을 넣었는가, 쌀을 얼마나 깎았는가. 먼저 준마이입니다. 준마이는 말 그대로 쌀, 물, 누룩, 효모만을 사용해 만든 술입니다. 별도의 양조 알코올을 넣지 않은 순수 쌀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쌀의 감칠맛, 곡물감, 조금 더 묵직한 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밥향, 누룽지 같은 고소함, 따뜻하게 데웠을 때 올라오는 그 깊은 풍미를 좋아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혼조조입니다. 혼조조는 쌀을 일정 수준 이상 깎고 소량의 양조 알코올을 더한 술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조 알코올을 넣었다 해서 무조건 품질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코올을 소량 넣으면 향이 더 선명하게 펴지고 맛이 가볍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나 튀김처럼 음식과 함께 마시기 좋은 드라이한 스타일의 니온슈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긴조와 다이긴조를 보겠습니다. 긴조와 다이긴조의 핵심은 쌀을 얼마나 깎았느냐입니다. 니온슈는 쌀을 도정해서 사용합니다. 쌀의 겉부분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고 쌀의 중심부로 갈수록 전분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쌀을 많이 깎을수록 잔미가 줄고 향이 더 섬세하게 표현되기 쉽습니다. 이때 쓰는 기준이 정미보합입니다. 예를 들어 정미보합 60%라고 적혀 있으면 쌀을 40%를 깎고 60%만 남겼다는 뜻입니다. 정미보합이 60% 이하면 긴조, 50% 이하면 다이긴조로 분류됩니다. 즉 긴조는 쌀을 꽤 많이 깎은 향 중심의 술이고 다이긴조는 쌀을 더 많이 깎아 더욱 섬세한 향을 노린 술입니다. 다이긴조에서는 청사과, 배, 멜론, 바나나 같은 화사한 과일 향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입안에서는 가볍고 깨끗하게 떨어지는 스타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니온슈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일본 술이 이렇게 향긋했어? 하고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준마이 다이긴조는 뭘까요? 이쯤 되면 라벨에 적힌 준마이 긴조, 준마이 다이긴조 같은 이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준마이 다이긴조는 쌀, 물, 누룩, 효모만 사용했고 쌀을 50% 이하로 많이 깎은 술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다이긴조라고만 적혀 있으면 양조 알코올이 소량 들어간 다이긴조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온슈 이름은 어려운 일본어 주문서가 아니라 재료와 도정 정도를 적어놓은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한번 구조를 알고 나면 갑자기 메뉴판이 번역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많이들 헷갈리는 쇼추로 넘어가겠습니다. 쇼추는 니온슈와 완전히 다른 술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일본식 소주인가 싶죠? 어느 정도 맞지만 우리나라 초록병 소주와는 만드는 방식이 꽤나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니온슈는 발효주, 쇼추는 증류주라는 점입니다.
니온슈는 쌀을 발효해서 그대로 마시는 술이고, 쇼츠는 원료를 발효한 뒤 한 번 더 끓여서 알코올을 뽑아내는 증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쇼츠의 도수는 보통 20도에서 25도, 안팎이 많고 향과 질감도 훨씬 선명합니다. 쇼츠의 재미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구마로 만든 이모 쇼츠, 보리로 만든 무기 쇼츠, 쌀로 만든 코메 쇼츠가 있습니다. 먼저 이모 쇼츠입니다. 이모 쇼츠, 즉 고구마 쇼츠는 향이 진하고 개성이 강한 편입니다. 은근히 구운 고구마, 흙내음, 묵직한 단맛을 연상시키는 풍미가 있어 호불호가 갈리지만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깊게 빠집니다. 마치 조용한 술자리의 배경음악이 아니라 첫 소절부터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보컬 같은 술입니다. 그 다음은 무기 쇼츠입니다. 무기 쇼츠, 보리 쇼츠는 상대적으로 깔끔하고 부드럽습니다. 곡물에 고소함이 있으면서도 튀지 않아서 입문자들이 마시기 편한 편입니다. 물이나 탄산을 섞어 마시기도 좋고 음식과의 궁합도 넓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메 쇼츠입니다. 코메 쇼츠, 쌀 쇼츠는 니온슈와 같은 쌀을 쓰지만 증류를 거치기 때문에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니온슈가 은은하게 퍼지는 쌀의 단맛이라면 쌀 쇼츠는 그 쌀의 향을 더 또렷하고 드라이하게 압축해 놓은 느낌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오키나와의 전통주 아와모리입니다. 아와모리는 처음 보면 쇼츠와 비슷해 보입니다. 실제로 둘 다 증류주이고 쌀을 원료로 만들 수 있으며 도수도 비교적 높습니다. 그런데 아와모리는 몇 가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보통 태국산 장립종 쌀을 사용합니다. 둘째, 흑 누류근을 사용합니다. 셋째, 전통적으로 한 번의 발효 단계로 술을 만든 뒤 증류하는 독특한 방식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와모리는 쇼츠보다는 조금 더 짙고 숙성감이 강하며 향이 묵직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 숙성한 아와모리를 쿠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마치 시간이 병 안에서 천천히 층을 쌓아 올린 듯한 깊은 둥근 풍미를 냅니다. 일본 술이라고 하면 사케와 떠올리기 쉬운데요. 아와모리는 오키나와가 가진 독자적인 기후와 문화가 그대로 녹아있는 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우메슈입니다. 우메슈는 일본 술일까요? 정확히는 매실 리큐르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실주와 비슷한 이미지로 굉장히 친숙하죠? 우메슈는 매실을 발효해서 만든 술이라기보다는 대개 소주나 쇼츠 또는 다른 증류주에 매실과 설탕을 넣고 신출해 만드는 리큐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매실 자체가 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술에 매실의 향과 단맛이 스며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메슈는 도수가 대체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고 달콤하고 산뜻해서 술을 잘 못 마시는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더록스로 마셔도 좋고 탄산수에 섞어도 좋고 식사 후 디저트처럼 즐기기도 좋습니다. 다만 달콤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입안에서는 매실청처럼 상큼하게 웃고 있지만 병속에서는 알코올이 꽤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술의 종류를 알게 되면 재미있는 게 하나 생깁니다. 바로 음식과의 페어링입니다. 가볍고 향긋한 긴조나 다이긴조는 회, 조개, 담백한 해산물과 잘 어울립니다. 쌀의 감칠맛이 살아있는 준마이는 구운 생선, 간장 베이스 요리, 따뜻한 국물 요리와 잘 맞습니다. 깔끔한 무기 쇼츠는 야키토리, 튀김, 이자카야 안주와 무난하게 잘 어울립니다. 향이 진한 이모 쇼츠는 돼지고기 요리나 짭짤하고 진한 맛의 안주와 꽤 좋은 궁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와모리는 오키나와식 돼지고기 요리처럼 기름기와 풍미가 강한 음식에 받쳐 마시기 좋고, 우메슈는 식전주나 식후주 또는 가벼운 대화가 오가는 자리에서 부담 없이 꺼내기 좋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술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니온슈는 쌀, 물, 누룩, 효모로 만든 일본식 쌀 발효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케는 보통 이 니온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준마이는 양조 알코올을 넣지 않은 순수 쌀 술입니다. 긴조와 다이긴조는 쌀을 얼마나 깎았는지에 따라 향과 스타일을 구분하는 이름입니다. 쇼츠는 고구마, 쌀, 보리 등을 발효한 뒤 증류해서 만드는 일본식 증류주입니다. 아와모리는 오키나와 전통의 쌀 증류주로 흑 누룩과 독특한 제조 방식이 특징입니다. 우메슈는 매실을 술에 담가 만든 달콤한 매실 리큐르입니다. 일본 술은 이름만 보면 어렵고 낯설지만 기준을 알고 보면 생각보다 아주 논리적인 세계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발효주인지 증류주인지, 쌀을 얼마나 깎았는지만 봐도 술의 성격이 꽤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음번 이자카야에서 메뉴판을 펼쳤을 때 이게 뭐지가 아니라 오늘은 이걸 마셔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영상은 제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술과 음식 그리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볼만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